1. 자산의 규모보다는 구성이 중요하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는 은퇴 시까지 축적한 금융자산보다 매월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억 원보다 큰 10억 원의 가치). 그럼 다음 사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은퇴 설계 방법을 토대로 바람직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65세의 김기남 씨와 정갑돌 씨. 동시에 현업에서 은퇴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소위 부동산 애호가인 김 씨는 은퇴 자산도 온통 부동산 일색이다. 김 씨는 현재 강남에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 김포에 공시지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김 씨는 정갑돌 씨만 생각하면 심기가 불편하다. 틈만 나면 자신에게 은퇴 준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까닭이다. 정갑돌이 지가 뭘 안다고 나한테 노후 준비니 뭐니 큰 소리야. 대한민국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게다가 개발 유망지에 땅까지 사두었는데 지랑 나랑 뭔 차이가 있다고 아는 채를 하냐고. 반대로 정 씨는 고집스런 김 씨 생각만 하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비록 김 씨에 비해 큰 자산은 아니지만 거주형 부동산 외에 매달 임대 소득이 생기는 수익성 부동산, 연금 보험으로 안전하게 분산해 놓은 자신에 비해 친구의 미래는 영 걱정스럽기만 하기 때문이다. 과연 친구의 충고를 무시한 김 씨의 노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다음 쪽의 표는 김기남 씨와 정갑돌 씨의 자산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단순히 자산 규모로만 보면 총 2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김 씨가 1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정 씨에 비해 좀 더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것 같지만 과연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자산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구성한 김 씨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는 작지만 월 33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정 씨의 경우가 보다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은퇴 생활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만 김 씨의 경우 아파트나 토지를 팔면 충분한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일단 평생 살아왔던 집을 팔 경우 정서적인 상실감과 함께 작은 평수로 옮겨 살아야 하는 심정적 괴로움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 수수료, 그리고 새로 거주해야 할 주택에 들어가는 구입 비용 및 취득세, 등록세 등 2중 3중의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실제로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은퇴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은퇴 설계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토지를 팔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경기 상황이나 건설 경기에 따라 거래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 매매가 성사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씨처럼 김포 부근에 공시지가 10억 원, 매도 호가 20억 원인 400평 부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매도 호가를 5억 원 이상 낮춰 급매를 시도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애만 태웠던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친구의 충고를 무시한 김 씨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결국 아파트 담보 대출에 의지하는 불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 씨의 경우 경기가 좋고 부동산이 화랑인 때에는 거주용 아파트와 임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고 부동산이 침체인 경우에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부동산의 가치 하락과 임대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없어 임대소득이 끊기더라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쳐 최소 월 180만 원의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성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만으로 은퇴 생활을 설계하곤 하는데 이 또한 위험한 생각이다. 수익성 부동산만 보유할 경우 상권 변화나 경기 악화로 인한 공실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퇴를 위한 안전한 자산 구성이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기남 씨와 정갑돌 씨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결국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자산의 구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